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재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 속 우리 증시도 기대감을 부리듯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더 늘려갔고요. 3,160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80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 적극적인 경제 회복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 상승 동력과 온건한 통화 정책, 미국 기술주의 저가 매력 등이 부각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화됐고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가의 우호적인 환경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에서 오늘 시총상위 15개의 종목 중에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속에선 현대글로비스가 17%대로 급등하면서 리드를 했고요. 운수와 유통 등이 강세를 주도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애플카 생산 담당설에 자동차 부품주가 대거 시세 분출했는데 상신 브레이크 그리고 대유에이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부영테크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주가로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포트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준 전문가가 바로 어제 60%대의 수익률을 챙겨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틀 연속 급등 연타를 날리면서 약 40%포인트의 수익률을 챙겨간 이렇게 핫한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히든카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종목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된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함께 정답을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뜨겁게 출발을 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은요. 적풍 전문가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이든 정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 톡톡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터, 종목 무엇일까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제 제가 그 라이브로 새벽에 그 취임식 진행되는 걸 이제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016년도에 그 17년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죠. 그렇죠. 북한이랑 싸운다던가 그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근데 막상 이제 되고 나니까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뭐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임기 말까지 개인적으로는 친했지만 어떤 그 나라와의 그런 친분적인 부분은 개선되지는 못했고 어떤 남북 관계와 북미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의 그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 3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인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동맹국들과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이 드러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거는 친환경 테마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 가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어쨌든 미국에 있는 코로나를 안정시키는 게 어쨌든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좀 안정이 될수록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반도,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우리 정부와 코드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는 의외의 큰 수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북한에서 좀 어떤 열병식을 한다던가 좀 민감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무력 시위를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새 정부를 앞두고 좀 어떻게 그런 협상의 자리에서 좀 우위를 선점하고자. 과거 트럼프와의 그런 협상에서는 약간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좀 뒤통수를 친 성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미 선수를 좀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외의 수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호재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가 커집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속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건 친환경 쪽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돌파구.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마침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방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전략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 기대가 커지고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왕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대 수혜 어느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바이든 정부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가장 뜨거운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5년, 10년 정도 동안 잠잠했었던 현대차가 뭐 상승이 아니라 급등을 보여주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카 협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대형주 종목들이 상승의 위치를 해 있는 상황에서 좀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장 뭐 화요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이 대기업 쪽으로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밴드 업체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좀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이 미래차 관련된 순환매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다 잡아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테슬라 납품, 그러면서 2차 전지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는 밴드 업체들 전부 다 이제 잡아드리는 과정에서 당장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차 집중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50% 이상 급등을 해주는 이제 모습들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 다음 테마로서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나왔었던 이슈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전기차 뭐 9천만 원 넘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넥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3천만 원을 넘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라는 이런 좀 보조금의 격차에 의해 가지고 당장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순환매 속에 특히나 현대차 쪽으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이제 납품이 되어 있으면서 이 종목들이 현대차 부품주로서 급등을 하기 위한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자 메리트를 느껴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 시장 속 수익 포인트를 위한 전략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 이에 따른 종목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그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정리해 봤고요. 싱글 매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익률, 뜨거운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히든스타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바로 내일이면 이번 주간 수익률 MVP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두 분이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의 포트 수익률 격차는 약 5%포인트대이고요. 바로 어제 라닉스를 통해서 약 60%대의 수익률을 챙겨낸 전문가, 그리고 급등 연타를 내면서 약 40%대의 수익률을 챙겨낸 두 분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 종목과 비법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한 키워드죠. 갤럭시, 아이폰 부품주, 그리고 또 자율주행까지 가지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좋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좀 약간 슬로우 스타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약 1% 정도 살짝 움직여졌는데요. 오늘 그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좋은 흐름이었고, 시간의 흐름도 괜찮았고, 한동안 자율주행이라는 이 이슈 자체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있었잖아요. 우리 그 닥터건 전문가님 말씀하신 라닉스 같은 것도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의 뒤를 따라서 또 후발주로서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주가 지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금 이전 고점이 15,500원 정도, 여기만 넘어가면은 사실상 그 위쪽으로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영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17,700원까지 쭉 가져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이비전 시스템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전략 외쳐주셨습니다. 다음에는 트루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현재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었고,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옆 나라 중국에 또 니오에 대한 관련주로 드렸었는데, 굉장히 아직도 핫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점차 계속 올라가는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1월 11일 고점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 수준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어가지고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쭉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매수가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면 된다고 보고요. 역시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6,300원 구간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투루윈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유롭게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다음 날에도 상승 변동성이 나오면서 우리 26%대의 수익률을 챙겨간 삼본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삼본전자가 좀 변동성이 없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걸 이제 그 꽃날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월말 안에 끝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2주를 보고 드린 종목인데 생각보다 종목이 좀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좀 일단 수익률을 좀 챙겼고요.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800원에 한 뭐 몇 호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1,780원까지 근처까지 이제 간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1,800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남은 1월 안에 다시 한번 이 종목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디즈니? 자회사인 그 필룩스, 디즈니의 부분을 잠시 후 설명드릴 텐데요. 필룩스가 올라가면서 일단 같이 갔다가 같이 빠진 부분은 있어요. 삼본전자가. 근데 또 다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IHQ라는 종목이 요 종목에 가면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IHQ 분위기가 매우 좋아요. 하루에 거의 뭐 8, 9%씩 계속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본전자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익률로 저는 챙겼지만 지금 사셔서 1,800원에 파셔도 된다고 저는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저는 잘 파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1,800원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IHQ의 주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오늘 말고 내일 말고 모레 세화 PNC 그 탈모 샴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모레모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상품명이 이제 모레모라는 상품인데 좀 잘 팔렸나 봐요. 이제 오늘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거래량도 평소 대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런 거래량을 본 게 거의 작년 한 6월, 7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기 횡보하던 구간에서 이거 만약에 종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사리가 나올 정도의 진짜 힘든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세가 나오니까 이 아래쪽에서 열심히 사 모으셨던 분들이 다 탈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도세가 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역시 근데 갑자기 저는 하루에 보통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은 저는 분할 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뭐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종목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뭐 우리나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대장주 가면서 중소형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 실적에 있어서 나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종목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제시되었던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제가 5,000원 드렸었죠. 5,000원 기다리셔도 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화 PNC 목표 가격 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닥터건 전문가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대단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60%에 가까운 수익률 라닉스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 라닉스의 매수 맥점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뭐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는 매수 맥점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일단 뭐 상한가가 처음으로 연출이 됐는데 수익을 뭐 다 뱉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분명히 나올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끌고 나갔는데 굉장히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매수 맥점을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매수가 하방에서 진행이 되기 전에 이 폭락장이 한번 연출이 되어야 저점 메리트가 나와주면서 하방에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마련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반년 정도 이상을 저점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흔히 말을 할 수 있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죠. 매집 구간을 탄탄히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가지고 시세 분출이 한 번도 안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1차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한 2배 정도가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에서 절대 시세가 끝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방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하방은 이탈시키지 않죠. 양봉이 뜨면서 이제 하방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나가지고 그대로 이제 상승 구간을 마련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구간으로 좀 나와주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N자형 패턴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표준적인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즌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50% 이상 드렸었던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이 N자형 패턴에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1차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그냥 한 달, 2달을 주가가 쉬는 게 아니라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3달 정도 동안 주가가 쉽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세력들이 뭐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털게 하는 거는 급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3달 정도 동안에 지치게 하고 나서 충분히 이제 털고 나가지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이런 단기 평선 구간을 이탈시키는 이런 구간들이 연출이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점에서 달려들었었던 그런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로 물량을 이제 뺏기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이제 다 세력들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곧장 이런 식으로 쭉 고가 돌파 구간까지 나와주는 이런 모습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상한가 2번 연출이 됐고 이제 제가 찍어드린 자리에서 한 7, 80% 이상 급등이 좀 나와줬었던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가 올라갔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사실 방금 말씀을 드린 뭐 신성델타테크 아니면은 5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뭐 KEC 아니면 이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제가 후속타로 준비를 해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소차 그러면서 현재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라닉스 아니면 대성헬텍, 인포뱅크 종목들 말고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자리를 꽤 괜찮게 유지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후속타까지 좀 자동차 부품주들을 21년도 초반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이 미래차에 대해서 바로 닥터강 전문가 지난해 12월부터 또 강력한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현재 1월에도 이러한 포트를 구성해서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포트를 보니까요. 수소, 자율주행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다이노 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초음파 센서를 탑재를 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한 3개, 4개 정도만 이제 자동차에 달아서 나오다가 요즘 이제 고급형 세단 같은 경우는 10개, 뭐 13개, 15개 이런 식으로 뭐 후면에만 이제 이 센서가 달리는 게 아니라 뭐 앞면, 양측면 전부 다 달려가지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다이노 칩이 그 초음파 센서 관련된 내용으로 자율주행 수혜까지 같이 받아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방금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기 전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횡보 구간이 이제 연출이 됐죠.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상한가 2방 정도 나와주면서 한 100%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쭉 하락을 해서 장기이동 평균선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준 겁니다.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하방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한 3달 정도 동안에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고점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4달 정도가 안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는 구간들을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뺏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빨리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잡고 나서 안 올라가면은 못 기다리겠다. 지친다 하고 나가서 이제 손절을 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을 잡기 위해서 쌍바닥이 연출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장기평선 구간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000원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이제 상한가 내지 준상한가로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라닉스처럼 N자형 파동이 길게 고점 돌파 차트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다이노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미리 선취하고 또 큰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던 거 라닉스도 봤지만 앞으로 관련 종목들 여러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분이 제시했었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승부주를 찾아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추리를 시작할까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1번 나갑니다. 예, 따끈따끈한 이슈 준비해 오셨네요. 자율주행 4단계 기술 개발에 1조 1천억 원 투입 발표,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바로 오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21일 오늘 이제 미래차 시장에 대한 그런 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4, 사실상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핵심 기술 1조 1천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미 장중부터 주가 흐름들이 되게 좋았었던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자율주행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선진국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그런 어떤 데이터 어떤 축적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 나온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GM이 같이 손을 잡았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과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이 손을 잡는 것들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차와 앱티브라는 회사랑 같이 손을 잡아서 자율주행에 지금 뛰어든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IT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율주행차에 관련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준비를 좀 했고 최근에 지금 주가 시세가 좀 약간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우리가 추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키워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추리 이어갈게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애플 카플레이 솔루션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애플의 카플레이라는 게 우리가 마치 앱스토어를 애플 쓰시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그죠? 그 앱스토어 쓰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차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제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돈을 엄청 많이 내고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애플카라는 게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 이 애플카에는 분명히 애플 카플레이라는 서비스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뭐 결제를 하거나 나중에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것들도 뭐 월 정액식으로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어떤 결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플레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뭐 음악을 듣거나 다른 인터넷 한다거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기업이 몇 년 전에 애플의 카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이외에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플랫폼에도 솔루션 개발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애플의 카플레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바로 이 카플레이 개발이라는 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걸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닥터강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애플카 이슈 아직도 뜨겁잖아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카플레이에 좀 집중해 봐야 합니다. 딱히 근데 한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애플 쪽으로 이제 카플레이어 관련된 거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뭐 인증을 받다라고 한 종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크게 두 종목 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일단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 이제 카플레이 관련된 내용들 부각을 받아가지고 최근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뭐 지금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뭐 6월달 상한가 이후에 거의 한 7, 8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지금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좀 일단은 팅크웨어 한 종목 한번 해보고 최근에 지금 당장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사실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던 그런 뭐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 완전 자율주행차를 베타 서비스를 이제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9월달, 10월달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대성 혜택이 과거 이제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또 그 카플레이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서 또 부각을 받아가지고 또 상승세가 한번 나왔다가 또 이제 단기 평선 현재 지금 맞고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제 대성혜택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 종목은 아마 안 들고 나오셨을 것 같고 같이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올해 이제 최초 상승을 했었던 이 9월달 테슬라 이슈 때는 별로 안 움직이다가 이번에 이제 애플 쪽 이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던 인포뱅크 이렇게 한번 두 종목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포뱅크, 팅크웨어 정도 추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힌트를 조금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스마트카 관련해서 특허를 100여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 완전히 자동차에 보다는 어떤 뭐 자동차와 어떤 뭐 폰과의 연결이라든지 여기 연결되는 그런 특허들을 다 모아보다 보니까 뭐 100개 가까이 된다는 뉴스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아마. 회사가 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장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에서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회사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보 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저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자동차를 최근에 많이 추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까 지나가면서 정답을 하나 틀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힌트 중에 하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추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그 종목 여러분들도 들으셨을까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인포뱅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포뱅크, 적풍님 화이팅. 적풍 전문가님 인포뱅크 맞죠? 적풍님 인포뱅크 반갑습니다. 정답이 오이솔루션 맞는가요? 라고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요. 모트렉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리아 FT, LG전자,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힌트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의 종목줄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닥터강 전문가의 힌트 1번 만나보시죠. 예,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했었던 게 이제 친환경 쪽이기도 한데요. 앞서 또 적훈 전문가님이 한반도 평화에 따른 수의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든 수에 관련된 거 내용들을 뭐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대통령 이제 되자마자 바로 뭐 파리 기후 협약 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친환경 수혜주들 뭐 풍력 발전 관련된 아니면 뭐 태양력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오늘 시장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좀 대부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기대감을 달하고 좀 주가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이든 행정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슈가 형성은 되어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 범위가 굉장히 볼륨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좀 차트가 현재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친환경 쪽에서는 제가 차라리 이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종목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바이든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또 대마 관련된 대마 합법화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이든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대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미국 노선이 완전하게 좀 변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아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전임 대통령 뭐 이제 오바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맞춰주고 있는 선제적인 조건을 달성을 해주지를 않으면 대화를 안 하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쪽에게 선제적으로 요구를 할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답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추리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예,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키워드 진짜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북한 쪽에 대해서 뭐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 뭐 핵실험실을 뭐 폐쇄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미사일 발사장을 뭐 이제 폭발을 시켰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그게 뭐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폭발을 하는 장면이 언론을 타게 되면서 그런 극적인 좀 미디어에 타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항상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략적인데 일단 비핵화가 선행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혜택들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선 토론 당시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까지 좋다.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제 수익을 위해서는 염두해야 할 부분이죠. 이러한 이슈 아래 생각해봐야 할 종목 무엇이 있을지 적풍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또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이 비핵화 관련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남북 경협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그때 한반도 비핵화로 올라갔던 종목들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좀 몇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종목은 최근에 좀 시세를 냈다가 또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온 종목인데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 2018년도였죠. 그때 우리
남북 간 대통령이 처음 만나가지고 막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이슈를 통해 가지고 무려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약 4배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원전 계측 산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마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1,8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1,200원대까지 단기 급락을 좀 하면서 약간 저가 메리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 과거에 가장 많이 갔던 종목이었던 우리 기술 하나를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인데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같은 시기 2018년도 초에 2,000원대 초반에 했던 종목이 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한 5달 동안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원전 기업인데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비핵화,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나중에 해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원전주를 엮여서 올라갔던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이나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 보성파워텍은 조금 약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두 종목 저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힘을 좀 더 얻어서 우리 추리를 해볼까요?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N자형 패턴 나왔네요. 우리가 라닉스 거의 60%대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내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확실한 시세가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좀 확률들이 떨어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자자분들께서 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싸게 사셨다가 더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뭐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단기적인 전략들을 한번 좀 정해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하방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덜고 갈 수가 있는 급등전 선취매를 할 수가 있는 이 N자형 파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라닉스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닥터왕 전문가가 말을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50%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종목으로 KC라는 종목, 작년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히트를 쳐드렸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중요한 부분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폭락장이 연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폭락장 이후에 단기 반등 이후에 장기간 동안에 적어도 반년 정도 이상의 이러한 이제 아래쪽에서 박스권 구간이 연출이 되는 매집 구간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매집 구간을 연출을 하고 나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슈가 터졌었던 것 같은 경우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상승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상승에서 절대로 시세를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올려야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매집을 한 차트를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 전에 이 단기 평선 구간을 이탈을 하는 이 구간대에서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거의 두세 방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한 130%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후에 2차적인 상승세 이후에 여기 구간까지 매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쌍봉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또 나와주는 이런 부분들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급등주의 3파동 그러면서 이 3파동 법칙에서 2파동을 노리는 N자형 파동을 노리시는 굉장히 좀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렸었던 라닉스, KC 아니면은 이번에 상승을 하고 있었던 나인테크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찍어드린 자리에서 한 5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다. N자형 패턴의
두 번째 파동, 가장 강력한 2차 파동 구간을 노리시는 이 저점에서 나와줄 수 있는 이 선침의 구간 노리셔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종목 추리하신 거 함께 볼까요? 문자창 보니까요. 닥터강님 하트 많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기술 추리하신 분 계시고요. 최강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기술도 보이네요. 오르비텍과 우리 기술이 좀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려야겠네요. 화면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무엇일지 공개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적풍 전문가의 종목은 바로 인포뱅크였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알아볼게요. 네,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와서 어찌 보면 이제 시세를 좀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에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서 먼저 갔던 종목들뿐 아니라 좀 후발주도 다 막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됐는데요. 약간 이제 시세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껏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내년까지 보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대신 제가 잡아드리는 가격 전략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이 1월 6일 날에 급등을 했다가 단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25%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요거는 이번 달 끝날 때까지 단기 투자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설정해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하단 쪽에서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오늘의 시가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16,500원 구간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최대한 분할 매수로 싸게 잡으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는 현재 어떤 이 관련 업종의 힘을 봤을 때 한 2만 원까지는 전 열어두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매수가 하단부에서 조금 더 내려서 13,5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챙겨보세요. 인포뱅크입니다. 매수범위 14,000원에서 16,500원,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닥터강 전문가님, 오늘 바이든 정부 출범소 핵심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한 달에 한 종목씩은 50% 이상 가는 종목들을 좀 적중을 시켜드리고 그런 종목들 좀 중요하다. 당장 뭐 이번에 라닉스를 찍어 드릴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이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 전부 다 적중을 시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속타 자율주행이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라닉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 50% 이상까지 이제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뭐 후속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자동차 부품주도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 단기적인 이슈들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 관련된 종목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제가 이제 10시 이후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죠.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 잡으셔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라닉스처럼 신성델타테크처럼 50% 이상, 100% 이상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지 차트 자리 꼭 배워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닥터강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닥터강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한 번씩 검색해주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 닥터강 전문가의 무료 방송에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